자,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제목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내신부터 과목의 이수 여부, 그 다음에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 이제 보다도 이렇게 풀어놓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렇게 이제 질문들의 요지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내신 갖고 어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은 이게 이제 교과전형이면 물론 그 내신의 척도가 맞겠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이 내신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 말이 맞냐?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틀릴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이렇게 척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2.5등급을 갖다 연대의예과를 보냈고요. 요번에 연대의예과가 3.5등급까지 합격했다고 나왔죠. 작년만 하더라도 연대의예과 1.0에서 1.1이었습니다. 대학이 발표한 거. 근데 올해는 이제 3.5등급까지 나왔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52등급이 합격했다고 나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고 2.55등급도요. 작년에 서울대 경제학과 1단계 2배수 뽑죠. 일반고 2.55등급 서울대 경제학과에 붙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2.55등급 서울대 경제학과에 1단계 합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본다고 한다면 내신이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신이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레인지에 들어가거나 그 레인지에 어떤 근방위는 있어야겠지만 내신 갖고 뽑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 내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죠? 8월 말까지 학생부 이제 좀 수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자소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갖다 보강을 해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단점들을 갖다 보완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보완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학들이 바라보는 평가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신이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커버하고, 그죠? 보다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좀 안내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과연 내신일까요? 내신부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경희대학교가 금년도에 발표한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응용수학과 보세요. 그 앞에 1등급, 2등급, 그러니까 빨간 X가 떨어진 거고 동그라미가 이제 합격한 거죠. 까만 동그라미가. 근데 어땠냐면 1.4, 1.8, 1.9, 1등, 2등, 3등 내신은 다 떨어졌죠. 그리고 떨어진 학생들이 무수히 많죠. 그죠? 그런데 2.0은 붙었고, 그 다음에 2.2가 붙었고, 2.6이 붙었고, 그 다음에 4등급이 붙었고, 그 다음에 4등급 초반대가 붙었죠. 자, 응용 물리학과 보면 몰려있죠. 하지만 내신이 제일 좋은 학생들은 떨어졌죠. 여기서도 이제 보면 식품생명공학과 한번 볼까요? 중간에. 식품생명공학과 보면 어떻죠? 내신 1.2, 식품생명공학과가 인기학과가 아니죠. 비인기학과인데 오히려 1.2, 1.3, 1.4, 1.5 이렇게 갖고 이렇게 다 떨어졌죠. 오히려 1.8까지는 죄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9부터 붙었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2.7, 2.8까지는 붙었어요. 그리고 다 떨어졌죠. 근데 6등급 때가 붙었죠. 물론 6등급 때는 이제 틈먹고 자사고 이겠죠. 하지만 식품생명공학과 같은 인기학과가 아닌 학과가 저렇게 1등부터 한 7, 8등까지가 죄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도 아니고 경희대인데 1점인데 그것도 인기학과도 아니고 비인기학과인데 그렇죠? 수능 최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도 없었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치의학과, 물론 이제 의학과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몰려있기는 하지만 떨어지는 애는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치의학과를 보면은 좀 보이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치의학과 동그라미 보면은 딱 1.0의 X가 있죠. 1.0의 X가 있습니다. 치의학과를 보면 1.0은 떨어졌어요. 근데 동그라미 앞에 있죠. 근데 1.0이 아니라 조금 앞에 있죠. 1.0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신만 갖고 뽑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신만 갖고 뽑는다고 한다면 어디 의예과야 그렇다 치더라도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에서 내신 1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이 떨어질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런 내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그래서 이제 정성평가라는 것을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학생들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내신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내신이 좋기 때문에 붙고 내신이 나쁘기 때문에 떨어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식물환경소재공학과 이런 데 보면 4등급 때도 붙었어요.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그 4등급 때 붙었죠. 근데 이걸 봐갖고는 4등급 별로 인기 학과가 아닌데, 그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서울시립대 같은 일반고 같은 경우는 5등급 초반대가 붙었다고 그 대학 어디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럼 뭘까? 내신보다 중요한 것은 심화 과목의 이수 여부라는 겁니다. 쉬운 과목만 공부하고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 이런 부분은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될 리가 없습니다. 대학들이 계속 강조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어? 이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면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어? 이거를 보고자 하려고 하면 공대에서 뭘까요? 사실은 이제 수학과,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과목이겠죠. 특히 수학과 물리겠죠.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를 갖다 당연히 수학 과목을 공부하고 물리를 갖다 투까지 하는 학생은 대부분 다 하지만 더 깊이 있게 대학들이 의미 있게 보는 건 뭐죠? 고급 수학을 공부하고 고급 물리를 공부하고 이거는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학이 사실 대학 예비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를 갖다 이수하면서 스스로 찾아 내가 대학에서 들어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업적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학들의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관련된 이제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 책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 종합전 정성평가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자,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 원점수, 과목 평균, 이수단위 등을 활용하고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에 따른 평가를 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평균 점수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입학수장관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높은 거는 뭐냐? 진로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와 과목별 난이도 및 수준, 위계를 보겠다라는 거고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겠다가 사실 대학 입학수장관들이 학생부 종합전 정성평가 방식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방법이 바로 너 무슨 과목 공부했는데? 근데 학생들은 안 하려고 하죠. 내가 물론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이게 너무 어려운데 내가 B 맞으면 어떻게 C 맞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보면은 어려운 과목 소인수 과목이라 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도전을 하라고 하죠. 도전하는 것이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심화 과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심화 과목 기술을 위해서 이런 노력과 학습 과정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뭐죠? 세분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가 바로 이제 두 번째인 거죠. 근데 서울대학교가 이제 올해 고3 말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죠. 올해 고3 말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교과평가를 들어갑니다. 이 교과평가가 또 되게 잘못 알려져 있어요. 이름이 교과평가다 보니까 내신이 들어간다 정시에서 그러는데 내신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교과학습 발달상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 무슨 과목 공부했는데 그리고 내신은 얼마인데 세분력 특기사항은 뭔데 이 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서울대학교에서 교과평가 정시 모집에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내년 입시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바로 뭐냐면 내신이 아니라 심화된 과목을 갖다 얼마만큼 깊게 공부했고 그 이수 과목 수까지 보겠다는 거고 두 번째가 세특이고 세 번째가 내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정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심화고학과 세특과 이런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등학교 1, 2학년들 같은. 그래서 대학들은 이렇게 심화 과목에 대한 이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를 갖다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일반기 고등학교이고 우리 학교는 공동교육과정에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교과 등 심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있으면 되죠. 뭐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과학 중점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있죠. 고급 수학, 고급 생명과학. 근데 우리 학교는 없어. 그러면 이제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교육과정이나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이 잘 돼 있죠. 거기서 고급 수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고급 물리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좀 이렇게 빈약하죠. 오히려 이제 전문교과 등 이런 거점형 학교들이 잘 안 돼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울대학교가 아예 PT에 이렇게 PT 학교 설명회 PT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 담아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생명과학 1을 배우면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나 고급생명과학 배우고 싶었어. 그런데 고급생명 개설되지 않았어.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 수업 개설 건의했고 학교에 수업 개설을 갖다 건의를 했지만 친구들이 수강하지 않아서 무산됐는데 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아리에서 고급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면서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을 나타냈어. 서울대학교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이다. 이것이 금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도 나와 있어요. 잘 꼼꼼히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심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이슈들이 뭐죠? 과연 고등학교 수준이어야지 대학에서 믿을까? 그죠? 이렇게.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네가 이렇게 어려운 걸 써나오면 저는 학교에서 믿겠어? 대학에서? 이게 학생이라고 믿을 것 같아? 이런 거 하면 절대로 대학에서 안 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죠. 그 말이 틀리냐? 틀리진 않죠. 그 맞냐? 또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대학들이 예시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서울대학교 아로리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로리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샘플 예시입니다. 수학과 과학 분야에 이 학생이 노력한 과정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런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저희 예시, 큐브레인의 예시가 아닙니다. 어디의 예시입니까? 서울대학교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 방식 이 부분에 대한 예시입니다. 한번 보시죠. 2학년 거. 양자역학과 관련하여 솔베이 전쟁 그리고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영상을 시청하고 측정의 주체에 빛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의문을 가짐. 자, 양자역학과 관련하여 양자역학이 고등학교 과정입니까? 대학교 과정입니까? 그리고 그 솔베이 전쟁 그리고 슈레딩거 고양이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 과정인가 대학 과정인가요? 다 대학 과정이죠. 자, 3학년 거 보시겠습니다. 동아리 반장으로 체렌코프 복사와 광전자 증배관을 이용한 미온 검출기 제작 및 납에 의한 미온 차폐 효과 연구, 우주선 미온에 의해 발생된 체렌코프 복사광의 속력 측정, 실험실 물병에서 나온 푸른빛의 정체를 읽고 이건 고등학교 과정일까요? 대학 과정일까요? 이게 일반적인 수준의 논문인가요? 아니면 전문적인 수준의 논문처럼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전문적인 수준의 논문으로 보입니다. 그죠? 학생들이 읽기에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논문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이런 예시를 갖다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 방식에서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갖다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 방식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전문 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현이 읽을 수도 있으니까 안 읽어도 되겠죠. 하지만 읽을 수도 있고라는 표현이 그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는 전문 서적을 읽을 수 있으면 읽으라는 얘기죠. 결국은 여기서도 또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예시들에 대한 부분들도 네가 공부할 수 있으면 양자역학과 관련된 거 공부하고 네가 읽을 수 있으면 이런 논문들을 읽으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부에 나타날 때 학생들은 관련 인터넷 강의를 듣고 논문들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좋은 평가를 받냐? 좋은 평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영상이 뭐였는지 그저 논문이 뭐였는지 도서였으면 도서가 뭐였는지 직접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논문 안 돼. 뭐 이런 학교들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표현들이 학생부에 있다고 한다면 자소서에 이것이 어떤 논문이었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쓰면서 학생이 스스로 찾아 학습했던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부나 자소서는 뭘 가져야 된다? 구체성을 가져야 된다. 구체성을. 아무튼 이런 수준이 바로 뭐라는 거죠? 이런 수준이 Q&A 예시가 아니라 대학에서 올린 예시라는 거죠. 그것도 서울대학교에서. 그것도 아로리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 방식의 예로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곰곰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나 대학들은 창치활동과 세특에 스스로 심화학습한 과정이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심화학습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분열 및 특기사항 안에 학생 개개인의 학습활동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과학습 내용에 대한 세세하고 장황한 내용보다 학생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해 주세요.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기록을 담아주세요. 학습활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배움의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까지 기록된다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수 전관이 중점을 두고 파악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학생 스스로의 경험과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학업 결과 이외에도 학생 개개인이 어떤 노력과 학업 특징을 보여왔는지, 특별한 학업 소양을 어떤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보여왔으며 어떤 성장을 보였는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뭐죠? 내가 스스로의 경험과 노력을 갖다 서울대학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한 일반고 학생의 이제 이렇게 세특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내신이 1.9대였습니다. 1.9가 일반고에서 서울대 합격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서울대 합격했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의 이제 수학 세특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변수에 대한 구분구조법과 정적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넓이함수는 원시함수를 찾아 구간의 양끝점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할 수 있음. 다변수로 구성된 넓이 또는 부피에 대한 근사값의 극한값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지도적으로 온라인 강좌의 다변수 미적분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다변수 함수에 대한 넓이 또는 부피에 대한 근사값의 극한을 중적분으로 정의하고 푸비니 정리를 통하여 반복적분으로 바꿀 수 있음을 탐구함. 이를 바탕으로 중적분도 일변수 함수의 적분처럼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로 적분값을 구할 수 있음을 탐구 결과로 알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 배운 넓이와 회전체의 부피를 중적분을 활용하여 값을 구함. 더 나아가 벡터 함수와 선적분을 정의할 수 있으며 그린 정리, 발산 정리, 스톡스 정리 관계를 잘 이해함. 자신이 탐구한 심화 미적분학을 다변수 함수의 적분과 역학적 응용이라는 주제로 수업 중에 발표함. 어떻죠? 이게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이라는 이제 심화 미적분학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한 과정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1.9였어. 뭐 합격을 해서 합격했으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 심화 학습한 과정을 나타나면서 내가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진로가 제 생명과학인데 영어에서 이제 이 학생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는 세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수행평가로 해마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내용의 테드 강연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발표함. 강연을 통해 해마는 대뇌와 함께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장기 기억을 담당함을 알게 됨. 기억의 종류와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공부하고자 도서 1.4kg의 우주 뇌를 읽음. 기억은 크게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을 나눌 수 있으며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음을 학습함. 해마의 장기 기억 형상 기적을 알아보고자 도서 신경과학을 참고하였고, 장기 기억 강화 과정에 대해 PPT 발표함. 특히 이 과정에서 시냅스 후 세포의 변형으로 생기는 시냅스 전세포의 변형을 파악하여 신경 가속성 원리를 장기 기억 형성 과정을 학습하며 파악함. 이때 발생하는 일산화 질소, 기체 수용체인 NO 활성 구아날린 고리화 요소의 존재에 대하여 세포 수용체 관점에서 설명하는 세포 신호 전달 수용체 관점에서의 장기 기억 강화 탐구를 추가적으로 작성함. 여기서 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요번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걸 안내하면서 학교 설명회 때 저도 영상을 보니까 대학에서 뭐였죠? 활동 위주로 쓰지 마라. 뭐라고 쓰라는 거죠? 굉장히 학습 경험을 많이 써라. 그러니까 학습이니까 활동 위주로 쓰지 말라는 게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 역량이 나타나 있지는 활동을 쓰지 말고 반드시 학습 경험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걸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내용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탐구를 하더라도 뭐가 되죠? 내가 1.4kg 우주내라는 도서를 읽었고 도서 신경과학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내가 공부한 과정에 대한 이런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대학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에 대한 심학습 역량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자소서에 이런 내용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자, 진로가 이제 경영이죠. 명사특강에서 경영 컨설턴트의 강연으로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증권시장의 특징 및 주식투자의 방법론에 대해 학습함. 이를 계기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자 온라인 강의 투자론을 수강하고 토빈과 하야시의 QE론에 관심을 갖게 됨. 미국의 버블닷컴과 같은 경기과열계 토빈의 Q를 통해 주식이 과대평가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기사를 읽고 QE론을 학습하여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 가격에 적용해보고자 함. 도서 투자 대가들의 가치평가 활용법 거시경제론을 참고하여 토빈과 하야시의 QE론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 과정을 담아
토빈과 하야시의 Q이론을 이용한 기업투자 결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함. 이를 위해 토빈의 Q와 하야시의 한계 Q의 정의와 수식을 알고 Q이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 의존도가 높고 무형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들을 선정한 뒤 전자공시 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토빈의 Q를 구함. 2018년 말 토빈의 Q와 2019년의 1년간 주식 수익률을 비교하여 토빈의 Q가 1보다 크고 더 높을수록 다음 연도 주식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는지 탐구함. 여기도 보면 되죠. 되게 탐구를 하더라도 뭐가 돼 있죠? 공부한 과정이 있죠. 투자론을 수강하고, 그죠? 투자대가들의 가치평가 활용법, 거시경제론이라는 도서를 읽고, 그죠? 이런 내용들이 학습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학생부와 자소서에서는 내가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 그죠? 책 읽고, 논문 읽고, 강의 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나타내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 과정이 뭐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논문 이런 거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도서 읽고 내가 공부한 과정이 있으면 그 사이에 도서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부분이 생겨서 읽었던 논문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자소서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아까 서울대학교에 보면은 뭐라고 하죠? 서울대 예시에 논문 읽은 게 있죠. 논문에 대한 읽고 동아리에서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서 가장 의미 있게 바라보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내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화 과목이다. 심화 과목에 대한 공부와 내가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 이걸 통해서 학습 역량이 나타내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내신이 중요하지 않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내신 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다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절대적인 가치, 평가의 기준 척도가 내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을 갖다 학생부와 자소서에 나타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미 있는 그 결과를 갖다 얻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